자, 206번 보면은 가나다 상황에서 축전기 하나를 사용하거나 두 개를 병렬 또는 직렬로 연결한 다음에 같은 크기의 전압 걸릴 수 있는 전원장치에다가 연결을 했다고 그러네요. 같은 축전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축전기라는 것은 요거 C 페러짜리 모두 전기 용량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전기 용량만 똑같으면 되는 거지,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거는 간격이 더 넓으면서 면적도 넓고 여긴 유전체가 들어있는데 간격이 또 다르고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모양은 달라도 돼요. 면적이나 간격, 유전체의 여부 또는 다 달라도 되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각각의 축전기에 대한 전기 용량 C 값이 엡실론 D분의 S 페럿 계산할 때 이거 하나하나는 서로 달라도 C만 같으면 그냥 동일하다고 봐버립니다. 그랬을 때 뭐 합성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전압 여부, 충전된 전하량, 그래서 여기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 이런 것들은 결국엔 다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집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기 전원장치 V볼트를 연결했다라고 하면은 이거 해석하는 모양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전원장치의 전압은 다 똑같을 때 일단 기본 형태 가의 경우에는 가에서는 C페럿짜리가 V볼트에 직접적으로 딱 하나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에 플러스 Q쿨롱, 마이너스 Q쿨롱 이렇게 대전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 연결되어 있을 때는 여기에 걸릴 전압이 V볼트다라면 하면 될 것이고, V볼트가 걸린 Q쿨롱으로 대전된 물체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Q는 CV 해서 일단 여기에 충전된 전하량 구하고, 또는 저장될 에너지는 2분의 1 QV, 2분의 1 CV제곱 뭐 어떤 걸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뭐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직렬로 연결된 두 개의 축전기가 있는데 둘 다 C페럿으로 똑같다고 하자. 그럴 때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는 뭔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가지고 얘하고 충전된 전하량이 Q는 아닐 것이다, Q'일 것이다 라고 하자. 플러스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요게 Q' 해가지고 플러스 하면서, 자, 이게 Q'이라는 전하가 대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조금 자세하게 할게요. 사실은 요거 두 개는 하나의 축전기로 보지만 둘 사이에는 그냥 분리되어 있는 거죠. 상관없는 애들이에요. 오히려 누가 상관 있느냐라 그랬을 때 여기 연결돼 가지고 이것까지 연결돼 있네. 이 두 극판은 사실 연결돼 있는 거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플러스 Q'이 되려면 여기에서 전자가 나온 만큼 들어가서 마이너스 Q'으로 대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요게 또 하나의 축전기라고 해야 되니까 요거 마주보는 극판끼리는 전하량이 꼭 똑같이 반대 전하가 충전이 돼야 된다. 요거 반대니까 이것도 플러스 Q'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요거 마이너스 Q는 어디서 전자가 온 거냐? 연결되어 있는 요 극판에서 왔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마주보는 건 또 같아야 된다까지 만족을 하려면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Q 마이너스 Q 해가지고 직렬로 연결된 각각의 극판에 저장된 전하량 또는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은 공통 Q'이다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해석 과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Q'이라는 전하가 이렇게 충전됐다라고 그럴 때 여기에 걸릴 전압 V1, 여기 축전기에 걸릴 전압 V2에 대해서 이게 전원장치 V를 쓰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축전기에 걸릴 전압 V1에 대해 Q'은 CV1 쓰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니까 Q' 또 나오죠.
CV2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기 용량이 똑같으니까 Q 프라임은 당연히 같아야 되기 때문에 V1, V2는 다 같다. 요거 V1, V1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일단은 그래 놓고 이 V를 안 썼어요. 요 V를 안 쓴 이유가 뭐냐면 이 V 값에 대해서 내가 회로에 걸어준 전압은 전원장치의 전압은 나머지들에 의해서 모두 소모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이기는 한데 회로의 전원 전압이 요거 직렬로 연결된 차례대로 연결된 전압들 합과 같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요게 똑같으니까 각각에 걸렸을 전압은 2분의 V씩으로 되면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Q'이라는 거는 C 곱하기 2분의 V, C 곱하기 2분의 V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서 아까 전에 요거 상대적으로 Q 값에 대해 전압이, 전하량이 절반만큼 저장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자, Q는 CV 여기서 썼는데, 그러면은 각각의 축전기, 뭐 동등하니까 이제 하나만 써도 되겠어요. 하나의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2분의 1 CV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니까, 공식입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2분의 1, 나는 전기 용량 C예요. 나한테 걸리는 전압은 2분의 V예요. 그것의 제곱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은 곱하기 2 해주면은 2분의 1 4분의 1이죠. 여기서 일단 지워져 버립시다. 4분의 1 CV 제곱 해가지고 2분의 1 CV 제곱의 절반이 이거 뭐야? 각각의 저장된 전기 에너지의 2배까지 한 거 자체가 여기에서의 절반이다 라고 해야지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이게 두 개의 축전기에 대해서 직렬 연결됐을 때의 각각의 저장된 전하량과 그래서 전체 저장된 에너지 총합을 이렇게 구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건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C페러짜리 두 개의 또 동등한 전기 용량을 가진 축전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요 상황은 합성 전기 용량 적당한 것 하나가 이렇게 전원 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으로 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C페러짜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직렬 연결된 두 전기 용량 C짜리의 합성 전기 용량 C 토탈 분의 1은 C분의 1 더하기 C분의 1 해가지고 C분의 2니까 토탈 전기 용량 요거는 2분의 C페러짜리 한 개로 교체해서 써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2분의 C라는 토탈 전기 용량을 사용을 할 건데 V볼트짜리가 이렇게 걸리게 되면 여기에 충전될 전하량은 Q는 C V 이 전압 나한테 혼자만 남았으니까 나한테 다 걸려도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2분의 1 CV 쿨롱이 전하가 저장이 된다. 2분의 1 CV가 저장이 되니까 요쪽에 플러스 2분의 1 Q 마이너스 2분의 1 Q가 충전이 됐구나 라고 봐도 되는 상황으로 돼버린다고. 자, 요것도 잠깐만 보면은 해봤더니 이렇게 합성 전기 용량을 구할 하나로 볼 축전기에 대해서 각 극판에 저장될 전하량이 2분의 1 Q로서 여기서 어떻게 됐었니? 요것에 어차피 공통 크기의 전하가
충전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C페럿 전기용량이 똑같은 거하고 무관합니다. C페럿, 30페럿 이렇더라도 Q', 이렇게 될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직렬 연결될 모든 축전기에 각각 저장될 전하량이 하나의 극판에 저장될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다 끝나버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 토탈 전기용량 2분의 C짜리에 저장될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 C 이거 자체는 2분의 1 C니까 C V 제곱 대신 나한테는 전체 전압이 나한테 혼자 다 걸려요 라는 상황으로 변형한 회로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4분의 1 CV 제곱이라고 각각의 저장됐을 에너지의 총합이 여기에서도 모순 없이 뭔가 뒤틀리는 거 없이 그대로 계산이 됩니다. 합성 전기용량을 이렇게 구한 그 새로운 축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를 이걸로 교체해도 물리적으로 중요한 물리량이 전혀 교체한 게 티가 나지 않는다라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각각에 대해서 구할 때에 뭐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에너지 합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게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여기에 축전기 더 들어가고 막 직병렬 뭐 복합회로고 뭐 이러면은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데 기본 원리 설명을 하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몇 번 더 내가 설명하다가 언급을 할게요. 207번은 조금 이따가 다시 풀고 자 다의 경우에는 C페럿짜리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것도 일일이 구해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V볼트가 걸려있는 전원에 대해서 나에서는 V볼트가 얘한테도 걸리고 얘한테도 걸려서 나뉘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V볼트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요렇게 한 바퀴 돌 수도 있으면은 가다가 두 번 걸리는 게 아니니까 너한테도 V볼트, 너한테도 V볼트 걸린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원 V볼트가 각각의 동등한 크기의 전압으로 걸렸고요. 이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병렬 연결된 축전기에는 똑같은 전압이 공통으로 걸린다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CV 쿨롱만큼씩 여기도 CV 쿨롱만큼씩이 각각 걸린다라고 하자. 그랬으면 여기에 저장될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이라고 해야 되는데 2분의 1 CV 제곱 C에 V 다 걸렸어야 하니까 이거 그대로고요. 여기에도 같은 에너지가 또 저장이 되니까 전체 저장된 총 에너지 값은 CV 제곱 가에서 구했을 때의 2배의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걸린다, 전체적으로 저장된다라고 해야 되겠네. 다음으로 얘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을 때 등가 회로를 만든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대학에서는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변형해도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아라는 걸 등가 회로라고 하는데 등가 회로를 그려보면은 두 개 축전기 C짜리니까 합성 전기 용량, 병렬 연결된 것들은 그냥 더해주면 된다 했으니까 2C 페럿짜리 한 개 이렇게 만들고 요렇게 V볼트 연결된 요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몇 쿨롱 저장돼야 되느냐? V볼트가 하나에 다 걸리면 된다. 20 페럿이니까 20V 쿨롱 플러스 마이너스 20V 쿨롱 해가지고 가 상황에 비교했을 때 2배 전하가 전체적으로 충전이 되면 되겠고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충전된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 값은 2분의 1 전기용량 EC의 전압이 얘한테 통째로 V 걸려 있어요
라는 식으로 해야지 되니까 가 상황에 비해서 2배라는 것이 결론이 똑같네요. 이렇게 나눠서 하나하나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되겠고 해석될 때 토탈로 구했을 때도 모순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6번은 조금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을 좀 잡아먹었는데 뭐 요거 설명하는 거 내용 보다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의 전체적인 설명도 다 된 거고요. 자, 206번이었고 나에서 그 전화 축전기 전체 충전된 전화량이 Q 프라임이에요. 요거 토탈로 보기 전에 요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그 직렬 연결된 데에서는 각각의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이 공통해야 된다가 원칙이고 그 이유가 여기서 왔으니까 여기서 왔을 테니까 근데 축전기 하나당은 마주보는 전하량은 같아야 돼.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극판별로 Q 프라임, Q 프라임, Q 프라임, Q 프라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모든 극판 하나하나에 공통될 Q 프라임 쿨롱의 전하가 이거를 그 합성 전기 용량으로 구한 여기에서의 각각 극판에 그대로 써주게 돼요. 이라고. 그런 식으로 합성된 전기 용량의 축전기에도 덮어 써주게 된다라고. 이거 사용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물어본 거니? 축전기가 2개니까 EQ 프라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그러면은 하는 김에 또 들어봅시다. 이쪽을 지울까요? 자, 예를 들어봅니다. 여기 이번에는 병렬보다 직렬이 조금 더 까다로워 보이는데 이렇게 합시다. C페러짜리가 있고요. 20페러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40페러짜리가 있어요. 요거를 직렬로만 이렇게 3개를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압은 V볼트 걸었어요. 뭐 10V, 12V 이런 거 걸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각 극판에 충전된 전하량을 표시를 할 때 극판별로 모두 다 6개나 나오죠. 6개 극판에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러면 돼요. 일단 하나의 축전기에 마주보는 그 극판에는 똑같은 전하가 충전이 돼야 되는데 직렬 연결된 축전기에는 그렇게 해서 충전된 전하량을 뭐라 그런다고? QQ니까 EQ 그런 거 아니고 Q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요렇게 했을 때 요거 Q1, Q1, Q2, Q2, Q3, Q3라고 본 다음에도 이거는 직렬이니까 공통 크기여야 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 걸릴 전압이 V1, V2, V3라면 병렬 연결된 얘들끼리는 전압이 공통으로 걸려야 되지만 직렬로 연결된 것끼리는 서로 다른 전압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상황에서 V1, V2, V3, QQQ, C, EC, 4C에 대해서는 나름 여기에서 Q는 CV, Q는 CV1 이 나름 성립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Q는 EC, V2 Q는 4C, V3 라는 게 성립이 돼야 된다 라고 했더니 이렇게 될 때 요거 V1, V2, V3가 말하자면은 4V3 V1은 4V3 분수보다 요게 보기가 편하니까 4V3 2V3 V3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네. Q값은 공통돼야 된다라부터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그러면 이제 요게
V3, 2V3, 4V3라고 하면은 각각에 걸렸을 전압이 얘에 대해서 한번 쭉 한 바퀴 도는 동안에 걸쳐 가야 될 전압들의 총합이 V가 돼야 되기 때문에 7V3라는 식으로 돼서 V3라는 것 자체는 7분의 V씩. 결론 첫 번째 측정기에는 7분의 4V 볼트가 7분의 2V 볼트가 7분의 1V 볼트가 걸린다라고 봐야지 돼요. 자, 숫자만 바꾸고 측정기만 개수만 늘렸는데 계산량이 조금 많아지기는 했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얼마씩이냐? 2분의 1 CV 제곱 해가지고 2분의 1 이렇게 쓸까요? 49분의 16 CV 제곱. 여기에는 플러스 CV 제곱 계속 공통되겠죠. 2분의 1 C 자체가 2C 축정 전기용량이 2C 전압이 7분의 2 제곱하면 49분의 4 하니까 49분의 8 CV의 제곱. 요것도 마찬가지로 49분의 4 CV 제곱 2분의 1 곱하기 요거 2분의 1 곱하기 요거 2분의 1 각각 저장된 에너지가 요렇게 됐더니 이제 다 더하기만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9분의 얼마고 28 CV 제곱 14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긴 할 거야. 표현이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여기 뭐 안 해도 되죠? 지워도 되죠? 이게 되긴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한 게 그냥 맞아요. 이렇게 한 게 맞고 혹시 검산을 해야 되거나 합성한 결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은 얘들에 대해서 직렬 연결된 C, EC, 4C에 대해서는 토탈 전기용량이라는 것이 역수를 취하면 C분의 1, EC분의 1, 4C분의 1 해가지고 4C분의 7이라고 할 수 있어서 C 토탈 이라는 거는 7분의 4 C짜리 7분의 4 C 페럿짜리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경우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에 충전될 전하량 Q'이라고 하자. Q'은 이때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V볼트 짜리에 대해서 Q'은 7분의 4C 그냥 V 해가지고 여기 극판마다 그 충전됐을 전하량이 이거 하나의 극판에 각각 충전된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7분의 4 CV, 7분의 4 CV, 7분의 4 CV 뭐 이렇게 맞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7분의 4 CV가 3개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7분의 12 CV가 저장이 된 걸로 봐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거 공식 적용하고 활용하고 푸는 과정에 대해서 학생들이 잠깐 오해를 할 수도 있어서 이런 거는 몇 번 연습을 해봐야지 돼요. 그리고 저장된 에너지 총량 할 때에도 2분의 1 전체 7분의 4C 짜리에 전압이 V만큼 걸려 있어요. 토탈이 2분의 1 C V 제곱 나한테 전부 다 걸려 있을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겠다. 7분의 2인가? 이거 약분 하다 말았네. 7분의 2. 여기가 처음 할 때 이 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은근히 헷갈려요. 이걸 갖다가 전화가 그러면 토탈로 바꿨을 때는 QQQ라 그랬으니까 3Q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얼마 V 걸린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또 써야 되는 거나 이런 것들 처음엔 당연히 헷갈립니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헷갈려 봐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그것 때문에 자꾸 몇 가지 강조하는 게 있는 건데 잘할 수 있겠어요?
관련된 문제 몇 가지 더 연습 문제로 앞으로 계속 문제 풀이할 때 연습을 할 거니까 그거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일단 이해하는 요령, 풀이에 적용하는 요령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아까 전에 질문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 유전율이라는 말에 대해서 유전율 엡실론이 있고 그리고 그 물에서 굉장히 물질적 특성 또는 공간적 특성으로 중요한 게 유전율 엡실론과 투자율 뮤라는 값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빛의 속도도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투자율은 지금은 상관없고요. 유전율이라는 거. 유전율 그러니까 이 유전 어디서 들어봤니? 유전 어디서 들어봤어요? 우리 유전은 뭐 엄청나게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가 있네요. 유전되는 거, 뭐 자손에게 유전되는 것도 있고, 기름 콸콸 나오는 것도 그것도 유전이고, 우리 물리에서 유전은 뭐야? 우리 물리에서 유전은 유전체, 절연체, 부도체 얘기할 때 나왔었죠? 유전 분극할 때 나왔었죠? 그 유전 분극할 때 무슨 일이 있었어? 유전 분극할 때 어떤 전하량이 제로인 물체에다가 주변에 대전체를 가져오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에 끌려가서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플러스 대전체가 있을 때 이게 만드는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야. 그랬을 때 그에 대해서 전기장 때문에 양전하는 움직이지 못하고 전자가 전기장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좀 쏠려 있는 모습이 될 거다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걸 이제 부도체, 유전체 분극 상태다라고 해서 유전 분극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반반 나눠봤을 때 유전체, 부도체가 전하가 완전히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대전된 것처럼 안 보이지만 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서 끝나면서 끝부분은 플러스로 끝부분은 마이너스로 대전된 약한 대전체가 두 개 있는 것처럼 효과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영향에 의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났지만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분극되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나름 여기 플러스 대전체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가 있다 그랬을 때 약한 플러스와 약한 마이너스가 그거 자체가 만드는 분극 상황에서 자체가 만드는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겠네. 이게 생기겠죠? 그러면 이 전기장이 원래 외부 전기장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던 거를 약간 상쇄를 하겠네.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를 푸는 거라기보다는 관련된 내용을 이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설명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봅니다. 이게 유전 분극,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내부 전기장이 생기는 비율, 이런 걸 유전율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다시 봅니다. 자, 여기 축전기가 있는데, 원래 C페러짜리인데, 뭐 이거 진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걸어준 V0V, V볼트라 그러면은 VV 두 번 나오니까 좀 재수 없죠. 그래가지고 V0V라고 할게요. V0V에 전압을 걸어주면 하나밖에 없는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V0V가 돼야지 돼요. 자, 그런데 V0V가 걸린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요 축전기 안에서 극판 사이의 전위차가 V0V만큼 소화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2V다, 3V다, 6V다 이러면은 이쪽이 플러스로 이쪽이 마이너스로 충전이 된 결과 전기력선이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결과
등전이면이 요렇게 해서 1, 2, 3, 4, 5V 뭐 이런 식으로 극판 사이에 전이차 나는 게 V0V만큼이 형성이 돼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말이 어렵나?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기본 상황인데 내가 여기에다가 유전체라는 놈을 갖다 박을 거예요. 유전체라는 놈을 갖다 박았어.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V0V만큼 전이차 나게 하기 위한 플러스 마이너스 적정량의 전하가 대전된 상태가 만들어지기는 했고 대전체 두 개가 만드는 전기장이 형성이 됐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질 등전이면이 1, 2, 3, 4, 5V, V0V 뭐 이런 거 전이차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런 전기장이 형성된 공간에 유전체가 이렇게 들어갔어. 부도체가 껴들었어.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져? 이런 게 되는 거죠. 대전체가 있는데 주변에 전기장이 있네? 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유전체는 그냥 순수하게 가만히 있다가 전기장이 생겼네? 그러면은 여기 속에 있을 분자들이 전자들이 이렇게 배치가 대전체가 있어서든 극판 사이에 회로에 중간에 껴있어서든 그런 거 모르겠고 전기장이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은 전기장에 의해서 그 양성자, 양전하에 대해서 전자가 전기력선 반대로 이런 대열이 이루어져야 되겠네. 이렇게 합니다. 유전분극이 나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그런 전기장에 의해서 요 끝이 마이너스, 요 끝이 플러스로 유전분극이 돼버렸더니 이게 도체처럼 완전 상쇄하지는 못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극판이고 유전체의 끝부분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약하긴 약해요.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대전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돼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만들 전기장이 조금 이렇게 생긴다고. 이 유전체 내부 전기장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자체 전기장이 조금 생긴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극판에 저장된 전하에서 만들어진 전기장을 분극된 유전체가 만들 내부 추가적인 전기장이 상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보기에는 전기장이 땅 돼야 등전이면이 빵빵 해야 1, 2, 3, 4, 5V의 V0V가 여기서 소화가 되는 건데 전기력선 몇 개가 이렇게 상쇄가 되버리니까 전기력선이 널찍하게 있는 걸로 바뀌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그러면 등전이면도 널찍하게 다시 그려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 2, 3V 뭐 이런 식으로 전이차가 충분히 나지 않게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 나는 5V 전이차 나게 전기장도 형성되고 등전이면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어떻게 돼? 원하는 만큼 안 됐으니까 에라이 이거 영향받아서 분극되면서 또 상쇄되고 어쩌고 할 거구나. 그러면 아예 많이 충전시키자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 아예 충전량이 많아지면 많이 그렸다가 그래서 그 효과 받아서 또 분극된 것에 의해서 제법 상쇄가 되겠지만 내가 그거 상쇄될 거 다 알았지. 상쇄되었어도 요런 밀도가 전기장, 알짜 전기장이 나와서 등전이면이 요 밀도 대등하게 맞춰지게 1, 2, 3, 4, 5V 됐네 할 정도로 만들어 줄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원리가 들어가긴 하는 겁니다. 유전체는 여기에 형성된 전기장을 분극 효과에 의해서 유전 분극에 의해서 상쇄시킬 작용을 항상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전체를 넣으면 항상 여기에 충전될 전하량은 유전체가 없을 때보다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자, 아까 전에 물어본 것의 대답이기도 해요. Q는 CV 돼야 되는데 똑같은 전압에 대해서 유전체가 들어가면 Q' 했을 때 항상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C 값이 커진다. 유전체가 들어가면 전기용량이 커진다. 엡실론 D분의 S가 커진다. 아무것도 없을 때 진공 상태에 비해서 유전체를 넣으면 엡실론 프라임은 항상 엡실론보다 클 수밖에 없겠다. 항상 진공보다 유전체들의 유전율은 클 수밖에 없다. 모든 유전체, 부도체들의 유전율 또는 유전 상수는 1보다 크다 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논리적 왁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이것도 이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문제 풀라고 한 게 이게 문제를 네가 맞겠냐 틀리겠냐 확인하자는 게 아니라 그거 풀어봤으면 이제 왜 그런지 설명 한번 들어보자 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다음 208번 관련된 내용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207번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 내용 설명하면서 대충 받다 치고, 자, 208번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전기용량이 왜 D에는 전기용량이 D에는 왜 반비례하느냐라는 것도 한번 보고 싶어요. 자, 봅시다. 여기 가운데 껴있는 물체는 그냥 똑같거나 진공이라고 볼 두 가지 상황을 볼게요. 하나는 둘 사이의 거리가 좁고요. D값이 작고, 다음으로는 D값이 큰 경우 봅시다. V0V가 둘 다 이렇게 걸려 있어요. 자, 그러면 V0V짜리 전지를 여기다가 넣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밖에 없는 축전기에는 걸리는 전압이 V0만큼씩 다 되기는 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봐봐. V0, 예를 들면 5V가 여기에서 소화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극판 사이에 전이 차가 5V 이렇게 나려면은 등전이면이 여기서부터 1, 2, 3, 4, 5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다다다다 5V 소화됐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근데 이때는 어때? 여기서부터 1, 2, 3, 4, 5 해가지고 5V가 다 소화가 됐다 이렇게 등전이면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러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등전이면의 개수는 5V를 소화하기 위한 만큼 간격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등전이면 간격이 좁아졌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등전이면 간격이 넓은 상태죠. 그러면은 이 각각의 상태에서의 요 공간에 전기력선도 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조밀하게 그려야 된다는 뜻이고, 요때는 널찍널찍하게 전기력선과 등전이면의 간격, 밀도가 같이 가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다. 자, 그런데 특정 물체가 점전하였든 널찍한 물체였든 특정 물체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총 개수는 뭐에 비례한다? 전하량에 비례해야 됩니다. 이게 1쿨롱짜리면 이만큼 나왔다라고 하면은 요게 2쿨롱짜리였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2배 많이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근데 이게 크기가 이만했다라고 그러면은 이것도 2쿨롱이다 라 그러면은 8개 나가게 그려야 되겠네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2, 3, 4, 5, 6, 7, 8 뭐 이렇게 그리면 되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면적과 모양은 똑같은 극판에서 전기력선이 많이 나가고 많이 들어와야 된다. 조금만 나가고 조금만 들어와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 극판에 플러스 Q1, 마이너스 Q1, 요 극판에는 플러스 Q2, 마이너스 Q2의 전하가 저장되면 충분하다라는 뜻이고 Q1보다 Q2가 작아야 된다라는 뜻이고 일반적으로 Q는 CV이고 여기서도 Q,
Q는 C, V여야지 되겠는데 Q1보다 Q2는 작아야 된다. 같은 전압이 걸려야 된다. C1하고 C2는 얘가 더 작아져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오겠네. 그래서 뭐 간격이 넓으면 이것의 전기 용량은 좁을 때보다 작아진다. D값의 전기 용량은 반비례한다. 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유도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8번 관련해서 이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조금 더 문제 풀 때의 그 풀이 과정이 더 이해가 쉬운 건데 말을 하고도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잘 모르겠네요. 당연히 관련 내용을 많이 알면 이해가 쉬워지겠죠. 당연한 얘기죠. 좀 당연한 얘기를 한 번 더 한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많이 알면 이해를 잘하는 거 동의어죠? 똑같은 말 두 번 했네. 그래서 많이 알면 제대로 많이 알고 과정에 대해서 첨예하게 알면은 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문제에 대해서도 풀이도 이제 잘할 수 있을 텐데 자 여기 자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C0F짜리 축전기가 있어요. 그리고 V0V를 걸어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 상황에서 두 가지로 상황을 변형을 시킬 텐데 첫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에서 고스란히 둘 사이의 간격을 넓혀줄 거예요. 두 번째 상황에서는 이 상황을 일단 충분히 만들고 시간이 지난 후에 회로를 끊어놓고 둘 사이의 간격만 넓혀줄 겁니다. 회로 끊어놓고 둘 사이의 간격을 넓혀준 상황 이렇게 보자. 자,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면 기본적으로 V0V가 C0F짜리에 고스란히 걸려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충전되기를 Q0는 C0 V0 쿨롱이요 라고 이렇게 대전이 되겠죠. 그랬는데 이 상황에서 둘 사이 간격을 넓히기만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거는 새로운 축전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니 V0V가 여기 사이에 전이 차여야 돼 라고 하는 걸 얘가 계속 주장을 하는 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보다 거리가 멀어서 간격이 커져서 전기 용량이 C0보다 더 작아진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V0V는 걸리긴 해야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 여기에 저장됐을 Q1 플러스 마이너스 Q1 쿨롱은 C1 V0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될 거다. 뭐 그냥 그런 뜻이고요. 자, 이건 어떻게 넘어가는 상황이냐면 Q0 쿨롱이 충분히 여기에 저장이 됐는데 에너지도 저장이 되고 Q0 쿨롱도 이렇게 이게 되긴 됐는데 이걸 끊어버렸어. 끊어버린 다음에 그냥 쭉 벌리기만 하면 여기 플러스 뭐 Q0 쿨롱 대전된 그런 상태의 전하가 어디로 빠져나가거나 뭐 바뀔 이유가 없다. 그죠? 전자가 여기서 일로 가거나 일로 여기서 오거나 추가적으로 되거나 뭐 상쇄하도록 되거나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그래야 극판의 전하량이 유지가 되거나 바뀌거나 뭐 이럴 텐데 지금은 끊어놓고 넓히긴 했으니까 여기에는 전하량이 Q0 플러스 마이너스 저장된 게 옴짝달싹 어디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Q0 쿨롱이 유지가 되면서 괜히 전기 용량만 작아진 상황이 된 거죠. C0 상태였을 때보다 괜히 간격만 넓어졌으니까 전기 용량은 작아졌는데 여기에 Q0 쿨롱이 대전돼 있는 거는 억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
이게 V0건 뭐건 간에 Q0는 C2 이제 더 작아진 전기 용량에 대해서 V' 전압에 대해서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V'은 C2분의 Q0 해가지고 뭐 원래 C0분의 Q0인 V0보다 이게 더 커지겠다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뭐야? 여기에는 V0V가 전원장치가 있음에도 요 사이에는 V'V라는 요거보다 더 큰 전압이 나름 걸려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해야지 되겠어요. 선생님 그게 어떻게 돼요? 아 얘가 지금 양극판에 대해서 힘을 못 쓰는 상황이거든. 이쪽 극에서 도선이 가다가 끊겨버렸기 때문에 니네 V0V로 걸려 여기 전이차 V0V로 꼭 만들어 벌어졌어도 니들 V0V 만들어 라고 하는 명령을 얘가 만들어 하려고 그랬더니 싫은데요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전원장치처럼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하는 방법 두 번째 이제 관련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요걸 만들어 놓고 충전을 시켜 놓고 스위치를 열면 여기서 플러스도 여기서 전자 마이너스도 더 이상 움직이면서 변화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랬는데 이 상황이 됐을 때는 아 극판이 저장된 전하량이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 Q0 쿨롱인 녀석에서는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치자. 뭐 하나의 극판에서 나와서 들어가는 전기력선의 총 개수는 전하량에 비례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전하가 변하지 않으면서 둘 사이 거리가 멀어졌을 때 여기서도 나온 전기력선이 개수가 똑같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요 면적도 안 변하니까 밀도도 그대로인 채로 쭉 그냥 늘리기만 해야지 되겠다. 뭐야? 전기력선이 개수와 밀도가 변하지 않으면서 그냥 쭉 늘어나기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지금부터 1, 2, 3, 4V 이런 식으로 전이차, 극판사에 전이차 걸릴 것이 그래, 그 밀도 그대로 1, 2, 3, 4V 왜 안 끝나냐? 5, 6, 7, 8V 뭐 이런 식으로 전이차가 늘어나게 되는 거다. 이 상황에서는 V0V일 때보다 V' V 더 큰 전압이 축전기에 걸린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는 공식이나 축전기 특성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전기장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들 반복 연습을 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거였습니다. 이게 공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변형되고 대입했더니 바뀌고 이것만 본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던가에 대한 전기장 특성을 전기력성 등전이면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랬을 때 이제 복합 연결된 축전기 두 개 있고 얘들 전기용량 다르고 여기에 직렬 용량 하나 더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된 뭐 축전기 또 있고 여기에 또 저항도 괜히 하나 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상황으로 됐을 때에 전체적인 회로 분석하거나 어디에 걸릴 전압, 어디에 저장된 전하량, 얘하고 저장된 에너지의 비교 뭐 이런 걸로 갈 때 그럴 때 푸는 요령은 또 추가적으로 다시 공부를 해줘야지 되겠습니다. 원리가 이렇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필요한 것들은 이제 앞으로 계산할 문제들은 뭐 많이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충분히 나올 겁니다.